자, 11월 1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65,5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3일 동안 계속해서 힘을 못 내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쪽 상승이 왔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게 찐 반등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28일 날 여기 보시면 10월 28일이죠. 여기 10월 28일 내용에 보면은 채팅방에서 얘기한 게, 찐반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폴링 엣지 상승 부분 저항 뚫어줘야 되고 63K 부분은 뚫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현금 보유한다고 내 돈 잃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보세요. 여기에서 현금 보유를 했는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더 기분 좋게 지금 시간을 마음 편하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망하시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저번에도 항상 말하지만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 매수만 있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포지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 있냐? 지지선에 와 있죠. 지지선에 와 있고, 보시면은 원래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라인이죠, 거의. 보시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받쳐주고 있는 라인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지금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폴링 엣지가 뭐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노란색 라인 있죠. 노란색 라인으로 해서 밑으로 이제 내려박는 패턴인데, 상승을 크게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폴링 엣지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패턴인데, 여기에서 버스트가 일어났습니다. 버스트가 일어나서 일단 이 폴링 엣지 부분은 뚫었었고요. 그래서 찐반이 되기 위해선 두 번째가 여기 63K는 뚫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63K 못 뚫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찐반등이라고 이야기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닌 게 됐죠. 찐반등이 나온 건 아니었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까지만. 지금 테이퍼링, 지금 그것 때문에 전체 시장 전체가 지금 얼어붙어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도 지금 테이퍼링이 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딱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솔직히 가늠이 안 오긴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방향이고, 조금씩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냥 저가 딱 그렇다면은 하나만 그냥 예상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은,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밑으로 잠깐 빠지고, 테이퍼링 그 얘기 언급 나오고 난 이후부터 저는 상승을 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테이퍼링이 13년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제가 올려놨었는데, 이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또 생각을 안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당장 내일 앞에 있으니까, 내일 모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때 올렸습니다. 이거 방향 13년도에도 존재했다라는 이 내용 나중에 한번 보셔도 돼요. 근데 뭐 오늘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벤 버냉키 의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제롬 파월 의장인데, 벤 버냉키 의장이 있을 때, 자, 이 당시에 13년도 5월부터 갑자기 이제 테이퍼링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5월 그리고 7월에도 12월 테이퍼링 시행 유력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8월에도 패드 양적 완화 효과 무 테이퍼링 나서야 된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관해서 5월부터 6월, 7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에 테이퍼링 연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경제 회복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중에 또 이제 12월 6일 날 테이퍼링 우려 부각대 하락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결국은 12월 19일 날 테이퍼링을 진행을 합니다. 테이퍼링을 12월에 진행을 해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13년도 5월, 6월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9월에 연기, 그 다음에 12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일단 증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왔던 5월, 6월쯤에 이런 식으로 5월, 6월 사이에 하락을 많이 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이어가서 아까 말했죠? 9월에 테이퍼링 연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9월 19일이죠. 버냉키 테이퍼링 끝내 연기. 자, 테이퍼링 연기를 9월 19일 날 했는데 연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테이퍼링 안 하면 좋은 건데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 부분 나중에 살펴볼 거고. 자,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끝내 시작을 했을 때 오히려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비트코인 상황도 한번 볼까요? 자, 13년도 5월에서 6월 사이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때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9일입니다. 테이퍼링 연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시장에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큰 폭으로 한번 내려가는 그림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을 했다. 12월에 시작을 하니까 오히려 비트코인도 올랐죠. 그 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상승폭이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점점 내리고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림이 나오다 오히려 테이퍼링 시작하니까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그림이 나오냐? 이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했는데 신중하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랐을까? 바로 이거죠. 불확실성 해소라는 이 측면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3월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3월달쯤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랑 같이 회원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밤 같이 새벽까지 새면서 있었는데 테이퍼링 이야기 나올 때마다 뭐 했나요? 테이퍼링 나올 때마다 그 파월 의장 연설할 때마다 뭐 했어요? 계속 내리고. 근데 테이퍼링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오르고. 우리가 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테이퍼링 이야기를 들었나요? 바로 연초부터죠. 긴축카드 슬쩍 내보이는 연준. 이거 1년 됐습니다, 거의. 자, 이때랑은 달라요. 이때는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5월에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9월에 연기 한번 한 다음에 바로 12월에 실행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일어난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당분간 없다 이런 거 3월 18일. 우리 3월 18일 한번 볼까요? 3월 18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당분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차트는 내려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테이퍼링 우리는 연초부터 이 공포에 많이 쌓여 있었고 오히려 11월 2일 날 그냥 테이퍼링을 한다 땅땅땅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장이 더 불장이 빠르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꺼려하고 어떻게 지금 빨리 뭐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까. 하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테이퍼링 시작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그냥 이제 테이퍼링 하기로 했네, 일단 끝났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오를 수가 있어요. 자,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을 만약 진행을 한다 하잖아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퍼링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이때쯤에 시작을 해서 내년 중반에 마무리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 축소가 되긴 하겠지만 테이퍼링 진행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불장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공포에서 나중에 벗어나고 오히려 그냥 테이퍼링 시작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시장이 더 긍정적인 요소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퍼링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는 2, 3일 이제 FOMC 정례 회의나 여기서 발표가 나왔을 때 그때 확실하게 이제 방향성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점 올 때마다 이제 조금씩 주워가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숏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숏 들어간 것도 여기에서까지도 계속 올랐었을 때도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 테이퍼링 시작을 하기 전에 시장이 많이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자 일단 그렇습니다. 테이퍼링 빨리 진행이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비트코인 방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63K를 뚫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못 뚫죠. 만약에 반등 시작을 하고 상승 랠리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서 그럼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은 어딘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60K는 딱 지켜줘야 됩니다. 이 60K 라인은 딱 지켜줘야 되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치고 올라가더라도 어디를 뚫어야 된다? 바로 여기 63K를 뚫어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상승 이렇게 가버린다? 그럼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사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아까 이거는 이야기했던 거고 지금 아까 말했던 거 이제 11월 2일 3일 날 여기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자 비트코인 전문가 달러와 약세 그래서 달러 약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기사죠. 왜 그러냐면 달러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테이퍼링 진행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돼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되죠? 비트는 내리죠. 하지만 이게 완벽한 디커플링이라고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를 무시할 수 있는 게 그냥 투자 심리죠. 사람들이 이런 거 달러 강세를 무시하고 비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 심리만 개선이 된다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테이퍼링 언급이 돼서 달러가 강세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자, 우리 지금 불안 요소가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하자라는 것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꼭 디커플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테이퍼링 진행을 하고 하면 오히려 달러는 약세가 안 되고 강세가 되겠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시바이누 도지코인 관심 없다. 저가 여러분들께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저도 똑같이 회원방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 저는 코인에 동물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시바이누 도지코인. 얘네 두 명 때문에, 얘네 두 코인 때문에 너무 다른 알트코인들이 맨날 힘든 시장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코인에 동물 들어간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도지코인 매수한 적도 없고 시바이누도 매수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이 밈코인들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고 이거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퀀텀 올해내 리브랜딩 계획, 퀀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퀀텀 이 부분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 암호화폐 분야 인력 모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아마존 결제 루머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보면은 7월 27일쯤인데 7월 27일쯤에 아마존에서 결제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7월 27일쯤에 결제가 된다, 뭐 결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숏스키즈까지 나왔죠. 그래서 치고 올라왔는데 루머라는 소식 듣고 바로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 그때도 말했습니다. 이거 결제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을 둘러싸고 이어진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둘러싸고 이어진 추측은 아니다라고 했는 거지. 아마존이 아예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암호화폐 분야 인력 모집. 이건 예전에도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존까지 이제 합류를 하고 이렇게 큰 기관들이 모이다 보면은 나중에 비트코인을 충분히 연말에 갈 수 있는 그 발판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가격 어딘가요? 2주 전에 그냥 그 가격이랑 똑같아요. 2주 전에 그냥 이 가격이랑 똑같고 여기 잠깐 올랐고 여기 잠깐 내렸을 뿐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그래도 여기 잘 자리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잘 다져준다면 여기에서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는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플랜 B 자꾸 연말에 그거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플랜 B 연말에 무조건 63K 간다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63K 벌써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플랜 B 63K 체크 이렇게 돼 있죠. 내가 63K 간다 했제라는 거에 대해서 벌써 이야기한 거예요. 자꾸 연말 달 월봉 마감을 63K로 찍는다고 플랜 B가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63K 10월 안에 63K를 간다라고 해서 벌써 63K 도달했다라고 체크를 벌써 했어요. 19일날. 월봉 마감에 63K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자꾸 그런 거를 믿고 있지 마세요.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10월에 63K 벌써 도달했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자, 세력들이 개미를 태우고 갈까요? 라는 이상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했죠. 제가 과거의 차트들 보면은 세력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 매수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딩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관들이 누가 샀다더라, 샀다. 자, 이런 식으로 기관이 산다라는 거는 나중에 불장을 끌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서. 그래서 과거에 벌써 기관들은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벌써 매집 끝났습니다. 매집이 끝났고 여기에서 지금 한번 떨어졌죠? 떨어질 때 사람들 뭐 했나요? 여기에서 사람들 못 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뭔 얘기 나왔어요? 하락론. 솔로웨이 그분 영상 갑자기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이다. 시즌 종료다. 이렇게 외치면서 아무도 못 샀잖아요. 하지만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벌써 세력들은 여기에서 매집 다 끝났고 지금은 뭐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때랑 다른 게 뭔가요? 이 당시에는 내렸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죠? 이제 하락이다. 비트코인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내려오면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이제 코인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지금 저점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때는 하락론이 강했고 여기는 상승론이 지금 강하잖아요.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은 벌써 매집이 끝났고요. 세력들이 개미를 태워갈까요? 여기에서 개미들이 붙어줘야 마지막 불장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개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봐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락을 논하니까 이때 개미들을 태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개미들도 안 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리면 살려고 지금 불을 켜고 있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미들이 매수 세력이 받쳐줘야 세력들이 나중에 불장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 걱정해야 하는 것보다 본인들 투자 걱정을 하세요. 세력들은 벌써 여기에서 다 매집을 했습니다. 기관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이거죠. 이때 이렇게 한번 내렸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의 투자 방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내리면 저점 매수가 이제 더 높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나중에 또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제 또 저점이다 하는데 알고 보면 A, B, C파 해가지고 하락해버리죠. 과거에도 똑같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력을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의 투자 마인드나 걱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려요. 사람들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해요. 여기에서 사요. 이렇게 내려. 사람들 미친 듯이 사요. 라스트 불장 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요. 사람들 뭐라 합니까? 사야지. 그래서 올라요. 봤지? 내 말 맞지?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이런 파동으로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에서 내렸을 때 못 사요. 못 사는데 이렇게 내리고 오르는 걸 보여줘요. 보여주니까 사람들 뭐라 해요? 내리면 난 다시 사야지.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보여지는 게 이거잖아요. 올랐고 내렸을 때 시즌 끝났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럼 사람들 뭐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내리면 사야겠다. 상승 맞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까지만 해도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여기를 이제 먹을 시간만 남았다. 근데 웃긴 건 여기에서 또 내려요. 그럼 사람들 뭐라 하냐면 와, 한 번 더 기회 왔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여기 치고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연말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투자는 조심스럽게 이제 해봤자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